뉴욕 증시는 전혀 FOMC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았고 결과를 확인하고도 담담했습니다. 또 한 번 최고치를 찍는 진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최현정 전문가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FOMC를 너무나 잘 소화했네요. 간밤에. 네. 별다르게 특별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른 거는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FOMC 발표에 이제 좀 안도하면서 안도 랠리를 좀 이어갔습니다. 다우는 0.3% 상승했고 나스닥이 1%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은 0.6%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 상승했습니다. 지금 모두 이 4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지금 또 경신했습니다. 지금 어제 종목별로 좀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8.7%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철강 업체인 뉴코가 2.8% 상승했습니다. 언더아머도 어제 급등에 이어서 또 다시 오늘 3.7%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부품 업체인 앱티브가 2% 상승했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라이릴리도 3.7%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델타 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각각 2.1%, 4% 상승했습니다. 나이키도 2.8% 상승해서 사상 최고가에 바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루시드도 4% 상승했고요. AMD도 2.3% 상승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이 2.1% 상승했고 테슬라도 3.6% 또 상승했습니다. ASML은 2.2% 상승했습니다. 지금 NXP 세미컨덕터라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데 어제 이제 4.5% 상승해서 4.5% 상승했는데 레이몬드 제임스의 이제 애널리스트는 이제 공급망 차질로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을 보면은 공급망 차질로 지금 생산량을 제한하면서 지금 매출 및 이익이 제한되었는데 가격이 이제 지금 웨이퍼의 가격이 인상이 지금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도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그다음에 아웃퍼폼으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230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드는 어제 3.4% 상승했는데요. 전기 트럭을 이제 어제 출시를 공개를 했죠. F100 엘루미네이터라고 하는 전기 트럭을 공개했고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는 어제 이제 경영진 사업 운영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제 GM과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17달러에서 2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테이퍼링을 이제 11월 말부터 이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면은 속도 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민간 부분 고용에서 지금 어제 57만 1000명의 증가했는데 시장 예상치 39만 5천 명 크게 상회했습니다. 10월 서비스 PMI가 발표됐는데 66.7로 발표됐습니다. 전월에는 61.9를 기록했고 시장 예상치로는 61을 예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변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그 부분에서 전혀 지금 빗나가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도 예상했던 그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파월 의장의 멘트?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거를 그대로 나왔는데 예. 역시 150억 달러씩 해서 지금 내년 6월에 끝나는 걸로 한 8개월 동안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필요하면은 조금 유연성을 좀 가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도를 더 높이겠다라는 네, 거죠? 저는 이제 속도를.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금리 인상은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7월 달에 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조금 시장 참여자들은 6월 달에 할 것이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역시 6월이나 7월 둘 중에 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안 바뀐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볼 부분이 약간의 단어라도, 뉘앙스라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두는 시각을 가져갈 거라는 부분을 주시했는데 전혀 그런 기미는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과 그리고 분석가들과 연준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간밤에? 일단 네.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연준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당연히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대신 그런 어떤 유연성은 조금 남겨둔 것으로 좀 봐야 되겠죠. 지금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월 동안에 지금 150억 달러씩 하기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에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 보면은 조금 이제
앞당겨지고 그런 게 이제 그동안의 통상적인 뭐 관례였으니까 네, 네. 저도 뭐 조금 앞당길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저는 한 지금 보면은 테이퍼링을 막판에 좀 빨리 축소하면서 한 6월 정도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이퍼링 개시보다는 금리 인상과는 여전히 거리 두고 있다. 네,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지수는 또 한 번 자신감 있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용 지표가 또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분명히 샀을 것 같은데요.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가 계속 나오니까요. 네, 네. 지금 고용 부분은 뭐 지금 연말로 가면은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듯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고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물론 이게 뭐 질적인 개선은 아닐 것이지만은 계속적으로 고용은 증가할 것이고 뭐 지금 임금도 지금 고용이 부족해서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해 부인이 난 때문에 지금 임금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 본다면은 뭐 네.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뭐 어느 정도 수준은 지금 연준이 의도화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플레가 잡히는 것도 뭐 간밤에도 파월 의장이 멘트를 했습니다만 공급망 병목 때문이다. 이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는 멘트가 있었고 고용이 아직은 수치상으로는 부족하죠. 뭐 질적인 측면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들어가는 그 시점을 잡는 데에서의 핵심은 이제 그럼 고용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다. 이러면 금리 인상 스타트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고용이라는 건 저는 항상 네.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인플레. 고용은 뭐 저번에도 이제 월가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네. 고용은 이제 구조적인 걸로 이제 봐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뭐 더 조금씩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지만은 뭐 아주 뭐 양질의 일자리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뭐 늘어날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이 중요시하는 거는 물가기 때문에 뭐 물가를 뭐 한 7로 두고 고용을 한 3 정도로 보겠지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물가를 우선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말미를 흐릴 때마다 금리 인상이나 뭐 테이퍼링은 아직은 결정이 안 났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고용이 아직은 부족해서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멘트가 좀 달리긴 했는데 그래도 절대적인 비중은 인플레고요. 7 보셨고요. 고용에서는 3 정도는 이제 감안하면서 정책 결정할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플레가 잡히는 게 될 것 같고 예상보다는 유가 상승 곡선이 계속 꺾이고 있는 상태이더라고요. 네. 장관님. 네. 유가는 뭐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고점이 뭐 이제 다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가 고점 봐요. 신호가 네. 이제 뭐 조금씩 보였더라고요. 뭐 한 2, 3일 전서부터.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전서부터 85에서 87달러를 예상했고 딱 그 수준에 지금 못 미쳐서 지금 뭐 84달러 후반에 정도에서 이제 꺾여서 내려왔는데 유가는 조금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만한 최대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단이 제한되는 움직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거의 다 핵심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네, FOMC 결정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가격대는 지수는 고점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가장 포인트를 맞출 만한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되는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저는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고점이 조금 단기적으로 그런데 뭐 단기적인 조정을 거친 다음에 또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에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는 조정이 한번 금요일 정도에 한번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조정이 뭐 큰 폭의 조정이 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이라도 좀 쉬어가는 게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슬슬 이제 저희가 단골로 이제 사용하는 단어가 또 산타 랠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말 또 쇼핑 시즌에 대목 준비하고 있는 유통업체들도 많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한번 좀 크게 열어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주말에 코스트코를 갔더니요 전문가님 그냥 흔히 제가 샀던 거는 물건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물류 대란이 심각하기 때문에 연말 쇼핑 시즌이 증시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동력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 지금 네. 뭐 연말에는 뭐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네. 뭐 지금 공급망 차질로 조금 물건이 지금 뭐 안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예. 지금 뭐 미국 측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겨울 상품 같은 경우에 재고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별 차질 없이 그냥 연말 쇼핑 시즌에 계속적으로 뭐 좋은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지금 그냥 지갑을 열고 네. 소비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뭐 소비재를 많이 다루지는 않았잖아요. 네, 시장을 끌고 갔던 쪽이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연말 되면은 종목이라던가 포트 컨셉을 조금 바꾸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게 연말에 맞는 어떤 종목들로 좀 교체가 가능할까를 좀 궁금해서 전문가님 어떨까요? 네. 코스트코야 지금 거기서 좀 열외지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쓰고 있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회원제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좀 큰 것 같고 아마존이 조금 이제 부진했는데 조금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주가가 조금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그래도 좀 배당하고 성장에 관련한 주식들이 연말에도 계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기술주도 그렇고 지금 경기 민감주도 그렇고 네. 미국 시장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도 얼마 전까지는 상당 부분 좀 급락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또 슬금슬금 올라와서 지금 거의 또 정고점 부근에 다 들어있고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미 기대감은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종목들도 그렇고 웬만하면 다 고점권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더 가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워낙에 뉴욕장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다만 너무나 또 배고픔이 느껴지는 우리 시장을 보면서 반도체가 계속 커플링이 안 돼요. 전문가님께서 원인도 짚어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FOMC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이 흔들렸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석이 있었습니다만은 미선물이 많이 흔들리질 않았거든요. 사실 저희 정글장 플레이 동안에 우리 시장의 약체 그 원인을 좀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어제는 네.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그리고 선물 특히 매도가- 선물 같은 경우에서 예. 오전장에 거의 그러니까 한 10시 조금 넘어서 갑자기 한 8천 개를 선물 팔았어요. 매도를 네. 쏟아내면서 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특히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좀 의도적인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팔아왔는데 또 좀 여기서 종목별로는 살 수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기는 좀 그렇고 네. 지금 저는 외국인들의 그런 선물 매도 포지션이 어제 결국에는 프로그램 매도를 일으키면서 시장을 급락으로 이끌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추가 하락의 여지는 또 크다고 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 계속적으로 박스권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하락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을 또 지켰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여전히 조금씩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은 방어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올라가는 폭 자체에도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결국에는 3,000피 박스권 보시는 거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이 답답한 지수를 보면서 또 전략을 세우기가 많이 어려우실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뉴욕장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복구가 될까요, 지수가? 전문가님? 일단은?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한다고 보면은 역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조금 강할 것이고 오늘이요?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헝가리 방문하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부문 쪽에 협력이 좀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거 좀 재료를 살려가지고 그런 쪽도 좀 강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몇몇 업종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순방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재료들을 오늘 투자 전략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진짜 생각이 나는 게 또 올라왔잖아요. 배터리 관련주들이 힘 받았습니다. 몇몇 종목들. 요거는 그럼 이제 추세 다시 돌아선다라고 봐야 됩니까?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셨어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고요. 역시 정고점을 강하게 뚫고 나가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럽습니다.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역시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서 물량 소화 과정 좀 거쳐야 되고요. 박스권에서 그렇다고 해서 크게 이탈할 가능성도 솔직히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장기적인 성장성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업황이 2025년이 만약에 피크라고 본다면은 네. 저는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은 지금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결국엔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유 있게 틈날 때마다 조금씩 좋은 종목들 한번 모아 나가는 전략 차분하게 저희 구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오늘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탄탄하게 잘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FOMC에서도 크게 뭐 우려될 만한 멘트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안도하면서 우리 장도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근의 시장을 보면 아마 지치시는 게 전각 후약의 패턴이 많아가지고 네, 음봉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매매 실수가 잦아지거나 또 이제 손실이 늘어나거나 이런 좀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우리 시장 나타나고 있는데요. 재료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지금은 맞다라는 전략 얘기해주고 있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원전 관련해서도 보니까 멘트가 나왔어요. 당장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 이런 멘트가 있었고 전기차와 관련해서 유럽 쪽에서 많은 협력선을 또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장의 재료로서 한번 가치가 있는지 확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모닝타임즈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